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호두 묘목장, 518호 묘목장 올해 파종한 거 한번 성장세 보러 왔다가 제가 4년 전에, 지금 4년 전에 분양하고 남은 거 몇 줄을 묘목장 옆에 한번 꽂아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과실 달고 재작년에도 달고 올해 좀 다는데, 올해 이제 식재후 4년, 이제 5년 차 들어간 거죠. 4년 정도 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올해 한 4년인가 5년 된 것 같거든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성장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실은 지금 보시면은 오늘이 6월 7일인데 제 손가락 거의 3개 정도 컸어요. 보시면은 여러 군데 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조금 화면을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조금 있다는 제가 청설모랑 조류 이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요거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분양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무 특성을 보려고 일단 꽂아놓고 키우기만 한 거예요. 지금 뭐 수영을 잡고 이런 건 아닌데 다 방치한 건데,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전화 받으면은 조실성 박피우주가 수고가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질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이 나무 말고 다른 나무도 시험을 해보면, 요거는 지금 세 손가락 정도 팽창했네요. 위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게 이제 작년에 올라간 수고예요. 올해는 더 안 올라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 한 4.5m, 4에서 5m 밖에 안 돼요. 5m 이상은 안 자라요. 보니까 새장방 수영이든 개심자연형이든 어떤 수영을 다 하더라도 제가 키워보니까는 과실을 달기 때문에 결국은 수고는 5m 이상 안 자란다는 거. 이쪽도 지금 달렸죠. 많이. 올해는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는 제가 조류 피해는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리고 청설모는 어떻게 방지하는지, 이 중부 지역, 이 지역은 언제 정도부터 이제 오는지 저 위에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많이 달렸죠. 저 옆에 나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 가서도. 수영은 그냥 방치를 했어요. 제가 따로 잡은 건 아니고, 네, 나무 특성 한번 보려고. 올해 아마 식재 5년차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단 부분은 뭐 10이라든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이 묘목장 방지할 때만 조금 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돼요. 그러니까 뭐 나무 사이즈는 꽤 되죠. 네, 이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3년 차까지는 정부세성이라고 해서 상단 부분에서 수세가 강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부세성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새장방추형은 지난번에 영상 촬영하고 기부세성 된 나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직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건 촬영 못했고,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이 이제 여기 바닥이죠. 쭉 올라가보면은 위쪽이 굵어져요. 위로 갈수록 얇아지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새장방추형은 1년차에서 3년차는 상단 부분은 상당히 억제를 해줘야 돼요. 성장 억제를. 여기 알도 많이 달렸어요. 이쪽도. 여기도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는 조류 방제 방법, 그리고 청설모 방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해 518호 파종한 거 지금 1년차 지금 성장 상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싹이 나와서 오늘이 6월 7일인데 올해도 꽤 많이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장마가 길면 성장이 좀 더딘 거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재배 기술이 좀 있으니까 아마 다른 분들보다는 월등히 키도 더 올리고 목대도 좋고 뿌리도 다 잘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이제 처방하면서 올해 지금 다시 키울 거고, 아마 7월 이후에는 막 눈으로 사진으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죠. 그러면은 일주일 단위로 막 성장세가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아마 묘목 예약한다든지 저한테 사신 분들은 제가 그런 기술들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아마 올해 지금 뭐 다른 분한테 묘목을 샀는데 이제 성장이 잘 안 돼서 가을에 좀 농장을 더 늘린다고 하시면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제가 묘목을 키워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러면
1, 2년만 지나면 금방 실력 늘어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일단은 조류 피해, 조류가 이제 조류 청설모 피해인데, 제가 사실은 중부 지역에 한 5개 도시에서 포도 관련 농장이 9개가 있어요. 그곳을 전부 제가 관리를 혼자 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지형에 따라, 도시에 따라서. 제가 보통 1시간 좀 넘는 거리까지는 다 다니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저는 1년에 9번 포도를 농사 짓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경험, 노하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호두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걸 먼저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걸 제가 해보고 나서 이게 맞네, 또 어떤 거는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해보고서 이게 맞네, 또 여러 농장을 이제 적용해보고 맞다고 하면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지금 9개 농장을 하다 보니까 조류라든지, 일단 조류를 봤을 때 까치, 까치, 까마귀,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크레졸을 놓는 방법도 있고, 좀약을 하나 놓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이제 농장에 따라 달라요. 근데 크레졸만 나서 해결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좀약을 놔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또 안 오는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정도로 일단 먼저 처방해보고 나서 안 오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계속 온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소리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항에 가면은 조류들이 비행기에 부딪히니까 그런 주파수 음대를 이제 유튜브에 보면 다운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좀 크게 틀어놓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통해요. 그러다가 1년 지나고 2년차 됐을 때는 또 걔네들이 익숙해져서, 뭐 예를 들어서 매소리, 뭐 사자소리, 호랑이 소리 이런 거 부분이 통하는 경우가, 첫 해는 통하는데 그 다음에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재로 처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약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꽁 이제 사냥하신 분들 쓰는 그런 약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처방해 놓으면 그거 먹고서 한 2, 30m 못 날아가고 뚝 떨어져요. 그러게 되면 동네에 있는 새들이 내 농장으로 싹 몰려들어요. 막 구름대처럼. 그러면서 깍깍깍 울거든요. 그리고 와서 제 농장에는 아예 오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처방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동물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건 전 추천드리진 않고, 가장 제가 해보니까 좋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리라든지 좀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된다고 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또 공중에다가 낚싯줄을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촘촘하게. 이제 사과농사 지는 분들이 이제 그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촘촘하게 낚싯줄을 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얘네들이 낚싯줄에 닿아서 놀라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괜찮은 곳은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고, 그래도 들어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 보이다시피 이거 그물로 사방을 치셔야 돼요. 청솔모라든지 새는 결국은 제가 해보니까, 다른 농장은 제가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다 써보고 그 외에 한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봐도, 저 위에 이제 새가 집을 짓고 있다든지 청솔모 집이 있으면 와서 보고,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학습을 해서 해를 가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물을 낮춰야 된다는 거.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청솔모라든지 이제 새 조류에 대해서 방지하는 방법은 그물을 딱 씌우는 방법. 그러면은 아예 피해가 없으세요. 그 방법이고,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염려가 돼서 그 방법은 나중에 선택하라고 차선책을 해야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크레졸, 좀약, 뭐 매소리, 호랑이 소리, 아니면 살충제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 그런 데가 웬만한 데는 그런 걸로도 커버가 돼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청솔모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항상 제가 묘목장 옆에다 항상 그에 분양하고 남은 거 몇 주씩 꽂아 놓거든요. 심어 놓거든요. 그리고 성장 상태를 보거든요. 이곳은 한 7월 20일 정도면 청솔모가 와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그물을 쳐서 올해 좀 수확을 좀 해볼 거고, 결국은 저도 한 9개 농장을 이제 운영하면서 해보니까 그물이 제일 좋아요. 결국은 그물을 딱 씌워 놓으면 온갖 짐승, 청설모, 새 이런 거 방제는 다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해보시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비용이 적게 들고 노동력도 적게 드니까, 좀약은 예를 들어서 요 옆에 하나 큰 거만 놔도 어떤 곳과, 저는 제 농장에 이제 임야 밑에 있는 농장도 옆에 있는 농장도 있는데 멧돼지나 고라니 오지도 않아요. 4주 동안. 좀약 큰 거 놓으면 한 7주 동안 안 와요. 근데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가 이제 똑똑한 데는 그런 거 놔도 또 와서 파먹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을 해보시고 안 되면 결국은 그물 쳐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